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10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같이 보는 걸로 오늘 공부를 시작할게요. 10과에서는 문형 두 가지, 첫 번째 대다가를 공부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 이사하고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겠지요? 좋아요. 자, 그럼 수원 씨하고 지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수원 씨, 지난주에 이사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이사한 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왜 이사한 거예요? 학교에서 집까지 너무 멀어서요. 집 구경은 언제쯤 시켜줄 거예요? 집들이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없는 데다가 집들이도 처음이거든요. 간단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대다가 라는 문형입니다. 자, 이 대다가의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것 위에 다른 상황이 덧붙여질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학생 식당은 값이 싼 데다가 음식 맛도 좋아요 라는 예문이 있어요. 학생 식당은 값이 싸요. 자,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실 위에 다른 사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값이 싸고 그것 말고 음식 맛이 좋다는 의미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 식당은 값이 싼 데다가 음식 맛도 좋아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페이 씨는 노래를 잘 부르는 데다가 춤도 잘 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실이 뭐죠? 페이 씨는 노래를 잘 불러요 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 위에 어떤 다른 사실이 더 덧붙여졌나요? 맞아요. 페이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춤도 잘 춘다는 사실도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는 데다가 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의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데다가 라는 이 문형이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문을 볼까요? 문장 두 개가 있지요. 중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아요 라는 문장과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물가도 싼 편이에요 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넓다 라는 단어와 편리하다 라는 단어 AB인가요? DB인가요? 동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맞아요. 두 가지 단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다 형용사 DB예요. 그런데 하나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고요. 아래에 편리하다 라는 형용사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예요. 이렇게 데다가 앞에는 DB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데다가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 데다가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예요. 중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아요. 첫 번째 어떤 사실, 어떤 상황이 있나요? 중국은 땅이 넓어요 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위에 다른 것이 덧붙여졌죠. 뭐가, 어떤 의미가 덧붙여졌죠? 맞아요. 인구도 많다라는 사실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는 사실, 그리고 그것 위에 다른 사실이 더해진 거죠. 다시 보면 중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 또 있어요? 인구도 많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데다가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도 볼게요.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물가도 싼 편이에요. 이곳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떤 장소죠? 이곳은 교통이 편리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자동차나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거기 위에 물가도 싼 편이다. 물건 값도 비싸지 않고 싸다라는 사실이, 그 상황이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물가도 싼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런데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은 데다가 이 문형은 앞에 있는 의미가 좋은 의미면 뒤에 있는 의미도 좋은 의미이어야 자연스러운 의미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좋지 않은 내용의 의미라면 뒤에 있는 내용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형이에요. 괜찮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예문들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에릭 씨는 말을 잘 하는 데다가 글도 잘 써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생은 교복을 입는 데다가 화장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말을 잘하다 라는 AB죠. 그리고 교복을 입다 라는 AB예요. 위에 잘하다는 받침이 없는 AB고요. 입다 라는 AB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받침이 있는 AB예요. 자, 아까 우리 형용사일 때, DB일 때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공부를 했죠. 그럼 AB일 때에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같은 형태, 는 데다가의 형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에릭 씨는 말을 잘 하는 데다가 글도 잘 써요 라는 문장을 보면 에릭 씨는 말을 잘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고 그것 말고도 그거 위에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잘하는 데다가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고등학생은 교복을 입는 데다가 화장도 하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 교복 입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 입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복을 입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말하는 사람 생각에 좋지 않은 의미와 좋지 않은 의미가 같이 있을 때, 그때 는 데다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교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사실이 또 있어요? 화장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의미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이에요. 어젯밤에 눈이 온 데다가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밥을 굶은 데다가 운동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DV의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AV, 동사의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말고 지금 보면 이 슬라이드는 어젯밤이라는 과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밥을 굶은 데다가 이것도 과거예요. AV의 경우에는 현재일 때는 는 데다가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AV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과거일 때 그때에는 받침이 없는 경우에 니은 데다가를 사용해야 하고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은 데다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 확인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온 데다가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이 오고 그리고 그 위에 길이 얼었다는 사실이 함께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미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죠. 괜찮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밥을 굶은 데다가 운동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한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힘든 이유는 먼저 밥을 굶었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밥을 굶었다는 그 상황, 그 사실이 있고 그거 위에 운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자, 밥을 굶었어요.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은 데다가를 사용한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은 데다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습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은 데다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페이 씨는 멋있어요 라는 문장과 성격도 좋아요 라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은 데다가를 사용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먼저 멋있다는 DV죠, 여러분. DV는 은 데다가나 니은 데다가였는데 그러면 멋있은 데다가일까요? 자, 볼까요? 페이 씨는 멋있는 데다가 성격도 좋아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조금 전에 DV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을 때 은 데다가를 써야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는 데다가를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1급에서 재미있다, 재미없다 같은 형용사 DV의 경우에 재미있는 영화예요? 재미있은 영화예요? 맞아요. 재미있는 영화예요.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형용사는 DV이지만 AB처럼 형태가 바뀐다고 우리는 벌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멋있어요 라는 이 단어가 멋있는 데다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의미는 페이 씨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위에 성격도 좋다는 사실이 덧붙여진 거죠. 괜찮죠, 여러분? 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마리오 씨는 기타를 잘 쳐요. 노래도 잘 불러요.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타를 잘 치다라는 AV이고요. 노래도 잘 부르다라는 AV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마리오 씨는 기타를 잘 치는 데다가 노래도 잘 불러요 라고 만들면 되죠. 의미는 마리오 씨는 기타를 잘 쳐요 라는 그 사실과 거기 위에 노래도 잘 부른다는 사실을 함께 덧붙여서 말하고 싶을 때 잘 치는 데다가의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문장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지난주라는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일 경우에는 왔어요를 바꿔야 하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온 데다가, 자, 과거에요. 니은 데다가 받침이 없지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지난주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날씨 어떤 상황이었나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온 그 상황 위에 바람도 많이 불었다라고 덧붙여서 말을 하고 싶어서 온 데다가를 사용한 겁니다. 괜찮지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방이 넓어요. 교통도 편리해요. 라고 했어요. 자, 이사하다라는 동사 우리 조금 있다가 3강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새로 이사한 곳은 방이 넓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 편리하다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새로 이사한 곳은 방이 넓은 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보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치가 아름다워요. 물가도 싸서 관광객들이 많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관광객은요, 여러분,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광하다라는 AB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문화, 경치, 생활 모습 같은 것을 구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광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라고 하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의 문장을 한번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름답다라는 DB. 그렇죠. 제 고향은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물가도 싸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라는 문장을 만들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럼 은 데다가 두 번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연습은 슬라이드에 문장이 많죠, 여러분? 자,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글을 은 데다가를 사용해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방학 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내가 갔다 온 여행지는 볼 것이 많다. 자, 볼 것이 많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도 많은 곳이었다. 지금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여행에 대한 느낌을 쓴 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행지가 볼 것이 많아요 라는 그것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먹을 만한 것도 많은 곳이었다라는 이 의미를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볼 것이 많다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은 데다가로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내가 갔다 온 여행지는 볼 것이 많은 데다가로 바꾸면 됩니다. 많은 데다가 먹을 만한 것도 많은 곳이었다. 숙소는, 자, 숙소는 여러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이 아니고 호텔 같이 잠을 자면서 묵을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숙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숙소는, 자, 깨끗하다, 조용하다 같이 덧붙여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깨끗한 데다가 조용해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깨끗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더 플러스 붙여지나요? 조용하다는 의미가 덧붙여졌죠. 깨끗한 데다가 조용해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도 많았는데 특히 해산물이 싱싱하다, 값도 저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산물은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이런 아니면 생선들 있죠. 그걸 모두 다 우리는 해산물이라고 해요. 특히 해산물이 싱싱하다. 자, 싱싱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DB입니다. 싱싱하다. 맞아요. 해산물.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들이 오래되지 않고 새 것 같은, 방금 잡은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싱싱하다라고 해요.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것들이요. 그럼 싱싱하다, 그리고 값도 저렴하다, 값, 가격이죠. 저렴하다, 싸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럼 싱싱하다라는 그 의미와 값이 저렴하다라는 그 의미를 같이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싱싱한 데다가 값도 저렴해서 마음껏 먹었다. 마음껏 먹었다. 먹고 싶은 만큼 모두 다 실컷 우리 공부했어요. 밥을 먹은 후에 바다에 가서 해양 스포츠를 즐겼는데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는 해양 스포츠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감상할 수 있다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감상할 수 있는 데다가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좋았다. 이곳은 정말 최고의 여행지였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느낌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1강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1강의 마지막 연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유형이죠. 대화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와 나의 대화를 완성할 건데요. 지금 은데다가 라는 문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의 상황이나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서로 덧붙여서 말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대화를 볼까요? 그 옷을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유행, 그리고 디자인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게 은데다가를 사용해서 한번 완성해 보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유행하는 데다가 디자인도 예뻐서 라고 만들면 자연스럽겠죠. 그 옷을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실이 덧붙여졌죠? 디자인도 예뻐요. 그래서 유행하는 데다가 디자인도 예뻐서 사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괜찮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요즘 어떤 과일이 먹을만 해요? 수박이 맛 그리고 가격을 같이 말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수박이 맛있는 데다가 가격도 싸서 먹을만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럽죠. 맛있어요 라는 그 사실과 그거 위에 가격도 싸다 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거 봅니다. 어제 집에 왜 일찍 갔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업 후에 바로 갔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볼까요? 건강하고 관계 있는 의미, 그리고 급한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의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아픈 데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업 후에 바로 갔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것도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회사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마음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동료하고 월급입니다. 월급은 일을 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돈,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친절한 데다가 월급도 많이 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화 한번 볼게요. 저 배우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가 많다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연기, 그리고 성격. 모두 다 좋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연기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연기가 좋다, 연기를 잘하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는 데다가 성격도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강에서는 은 대다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은 대다가의 의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은 대다가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말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간 2강에서 두 번째 문형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